네, 안녕하세요. 초선 박사 30회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다들 오늘 밖에 추운 데 있다 오셔가지고 폰이 나갔어요. 입이 안 떨어지시는 그런 분위기네요. 네, 12.3 불법 계엄 1주년 기념 행사. 네. 네, 오늘 날씨가 정말 춥더라고요. 바람이 안 불어서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바람 불던데. 이 정도면 뭐. 아니 아까 내가 이게 전체 상황 관리하면서 왔다 갔다 대여위원장 맡아서 하고 있는데 한참 지나서 오고 있더라고. 아, 얼마 안 계셨구나. 아니, 바람 불 때 바람 불 때 안 계셨구나. 좀 있었는데 네. 지역에 갔다가 아, 또 지역 살짝 다니셨어요? 내렸어요. 살짝. 우리 저기 김민석 총리님 오늘 오셨잖아요. 네, 아까 뵀죠. 네, 그 오른팔에 한번 한 말씀 하시죠. 총리님 오셔가지고 아까 총리님 여기 새날 나와주셨던 것 같은데. 맞아. 새날에서 인터뷰하시고. 반갑게 또 맞아주시고 네. 언제 뭐 일단 마스크에다가 뭐 안전 무장해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오셨구나. 아, 근데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사실 조금 안타까웠어요. 저희 거기 또 차가운 바닥에 앉아 계시는 모습 보니까는 작년 겨울부터 올해 초까지 계속 그 길바닥에서 보냈던 시간들이 다시 떠오르면서 아, 정말 뼛속까지 추워지더라고요. 맞습니다. 정적이 흐르는 이 입이 얼었어. 네, 저희 이 생각보다 조금 그리고 늦게 끝난 것 같아요. 그렇죠? 7시부터 방금 이제 행진 시작하신 것 같은데. 아까 김현정 우리 대변인께서 네. 대외협력위원장 포스 파란 잠바에 아, 저도 봤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네. 왜요? 안전 요원인 줄 알았어요, 저는. 멋있어가지고 아니, 그게 아니라 난 내가 안전 요원인 줄 맨 알았는데. 앞줄에 앉아 있었는데 그 이제 의원들 앉는 자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김승원 의원이 늦게 와서 자리를 못 잡고 있어 내가 양보하고 아, 양보하신 그냥 거예요?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해도 거기서 저기 제재를 안 하니까 왔다 갔다 했죠. 빨리 나가시려고 서 계신 줄 알았지. 아니. 그 대통령님이 원래 오늘 오시기로 했다가 이제 뭐 경호상의 문제 때문에 갑자기 이제 안 오시게 돼가지고 제가 그 정보를 제일 가장 먼저 좀 들어가지고 그거 관련돼서 좀 협의도 좀 하고 막 그러느라고 약간 예 그랬어요. 그래서 대통령님께서 오신다 그래서 또 거리의 시민들께서 살짝 흥분도 하고 기대도 했었는데 조금 그래도 그러면서 저희도 좀 걱정은 했거든요. 아, 이런 공간에서 대통령이 오시면은 경호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그리고 또 이제 주변에 또 보수 단체들 또 거기 집회를 또 뭐 하고 있어가지고 더 막 약간 그 경호상에 약간 좀 우려가 좀 지점이 좀 있었죠. 원래 그런 경우는 이때 보안을 지켰다가 깜짝 출연 같은 거 하지 않아요? 원래 대통령께서 원래는 그런 컨셉이었는데 어제 근데 왜 대통령실에서 공지를 했더라고요. 공지를 하면 아마 그게- 경호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갑자기 이렇게 왔다가 또 혹시 불의에 뭐 저갈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저는 이제 경찰에서 왜 거기 그 바로 옆에다 보수단체 집회를 이렇게 허용해가지고. 허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런지 모르겠어요. 영등포가 지역구잖아요. 아니 보통은 이제 그 라인에서는 원래 집회를 안 했잖아요. 네. 보통은 이렇게 그러니까 국민이 그 보수단체가 오는 바람에 이렇게 바꾼 거예요. 아 밀렸구나. 원래 저쪽에서 했잖아요. 우리가 하던데 그쪽 방향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막 복잡해가지고 사람들이 또 이동하는 게 또 불편했어. 그래도 뭐 1주년에는 의미가 남달랐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도 그 현장 최고위도 그 본청 계단 앞에서 했잖아요. 시민들하고 좀 같이. 아 그랬어요? 예. 그것도 엄청 그 어디 갔다 오셨어요? 저 현장 최고 멤버 아닙니다. 아니요, 그거 전 의원들 다 오는 그래, 거였는데. 오늘 입을 닫고 있어요. 그거 끝나고 또 뭐 10시 반에는 그 당시 그 우리 시민들. 광화문 뭐였죠? 그 집회를 주관했던 비상행동 의장단들하고 또 당대표님하고 간담회도 했고 또 2시에 K민주주의 간담회 대회의실에서 네, 그것도 있고. 정말 많이 오셨어요. 그 의원회관에서 한 그 2시 행사는 너무 많이 오셔서 사실 국회 사무처에서 저희 당이 항의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많이 부르면 어떡하냐고. 자발적으로 온 건데. 그러니까요. 우리 평택에서도 많이 오셨더라고. 저희 지역에서도 오셨는데 그래서 그 입장을 중단시켰거든요. 출입증 발급을 뭐 안전상의 이유 뭐 이런 걸로 해서
그래서 밖에 이 추운 날에 좀 못 들어오시고 좀 고생하신 분들도 많아가지고 좀 죄송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오후에 4시쯤인가요? 그 저희 본청에 그 제막식 했잖아요. 색임글. 그것도 야외에서 해가지고 오늘 추운 날씨에 지금도 그 영화 상영하지 않나요? 영화 상영하는 거예요? 국회 지금 개방을 해가 아마 행진 끝나면 행진이 이제 국민의힘 당사를 거쳐서 맞아요. 그 국회 안에 경례를 다 이렇게 개방을 했어요, 회장님이. 그래서 거기도 아마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국회가 환하게 불이 켜져 있고 그 중앙에 분수대 길에도 조명을 다 켜놔가지고 무슨 전시 같은 사진전 같은 걸 하고 있긴 했었는데 사실 오늘 너무 밤에 추워가지고 예, 오신 분들이 많이 고생하실 것 같은데. 아, 근데 참 어제보다는 더 추워. 그 이제 오늘 이제 불법 계엄 1년 됐는데 그때 정말 그날 얘기 좀 해보시죠. 12월 3일 날 밤에 본회의에 들어왔어요? 지난 10월 3일 갔죠. 저희는 다 그래도 본회의장 들어갔었죠. 저는 그때 어떤 의원님인가 그 의원님하고 둘이 들어갔는데 그때 딱 잠깐 열릴 때 공간이 저도 있었어요. 그때 들어갔어요. 그때 들어갔어요. 정문으로 걸어 들어갔죠. 옆에 그 후생관 그 소통관 쪽 있죠 그 길 그 길로 해가지고 걸어 들어갔죠. 걸어 들어갔어요. 거기는 그때 음. 딱 잠깐 10분 열렸을 때. 저는 정문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정문도 열려 있었구나. 11시 한 20분 뭐 정도. 담 넘어갔었는데. 담 나왔어요. 월담이 시간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은 조금 얘기할 거리가 좀 있는 에피소드가 있는. 제가 그때 그 국회 도서관 쪽 앞에 정문 오른쪽에 거기로 해서 그 넘어갔는데 백혜련 의원님하고 같이 넘어갔거든요. 이렇게 같이 넘어갔는데 경찰들이 이제 못 넘어가게 하고 또 넘어가서 내려갈 때 또 거기서 못 넘어오게 하고 이렇게 양쪽에서 이렇게 막 방해를 하더라고요. 근데 백혜련 의원님은 이제 여성 의원이니까 몸에다 막 이렇게 손을 대는 게 혹시 이제 고발당할 수도 있으니까 되게 조심조심하고 하더라고요. 근데 나만 잡더라고 계속. 근데 그래서 딱 희생양이 올라가면은 되셨군요. 밑에서 잡아당기고 경찰들이. 실제로 잡아당기고 그러니까 근데 밑에는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어머 그 광경을 MBN이 하필이면 거기에서 딱 찍었어요. 그 문이 올라가고 생중계로 계속 둘을 찍고 있는 거야. 그게 계속 하루 종일 틀었어요, 그거를. 그리고 그거만 딱 보면 백혜련은 휙 넘어갔는데 나는 계속 못 넘어갔고 이렇게 올라가다 내려가니까 그거 보고 왜 이렇게 못 올라가냐고요. 너무 속상하더라고. 그래서 막 백혜련 의원님도 딱 넘어가더니 빨리 와 막 그러는 거야. 영상 없나요? 영상? 있어요. MBN 영상이 있어. 그러셨구나. 여기에는 지금 없는데 내가 지금 찾으면 있어요. 그때가 몇 시쯤이었어요? 11시 한 20, 30분 정도 된 것 같아요. 30분 저보다 정도. 조금 늦게 들어오셨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들어오셨네. 그때 그 평택에서 왔으니까. 아, 평택에서. 여기 영등포는 뭐 걸어와도 뭐 5분이면 오는데. 그때 김남근 의원님도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막 이렇게 막 신랑이 하는데 김남근 의원이 없어졌더라고. 이렇게 봤더니 다른 낮은 담 찾아서 막 이렇게 여기 말도 없이 같이 가자 얘기도 안 하고. 혼자. 야, 너무 하시네. 너무 오셨더라고. 그날 이제 저희 그 비상계엄의 날 해제 표결에 참여한 의원이 190명이더라고요. 오늘 저희 본관에 그 색임글 개막식 할 때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게 본청 들어가는 정문 입구에 이렇게 새기셨거든요. 그래서 그걸 기념해서 기념식을 하는데 국민의힘 빼고 다 참석해서 대표가 발언을 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저희 그 개혁신당은 아무도 참여 안 한 것 같은데 개혁신당 원내대표 그 천하람 의원이 발언을 하면서 뭐 사법부의 독립이 지켜졌기 때문에 계엄 뭐 탄핵 이런 거 다 가능했고 한데 대법관 수를 이렇게 막 늘리고 해도 되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또 발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조금 오늘 여러 가지로 국회는 평화로운 분위기에 국민주권주의를 막 그런 뜻을 되새기고 막 그런 분위기였는데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그런 정당에서 좀 뭐 사법부의 독립 뭐 이런 거 운운하면서 우리가 추진하는 사법 개혁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게 저는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요즘은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주장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이렇게 일관성이 지금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장동혁 대표도 오늘 새벽에 영장 기각된 다음에 추경 영장 기각된 무슨 다음에 승리한 것처럼 막 고치돼가지고 민주당의
입법 폭주 때문에 계엄은 정당한 조치였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계엄은 정당한 조치라고. 근데 기가 막힌 거는 장동혁이가 작년 12월 3일 날 표결 들어가서 표결했잖아요. 계엄 해제 표결. 그러면 그때랑 지금 그러네요. 정당한 저거면은 그때는 왜 들어가서 표결한 거예요, 대체? 아무 말 되지 않지 않아? 그러니까 그냥 막 던져. 그리고 보니까 이제 송원석 원내대표는 또 약간 좀 사과는 좀 뉘앙스에 또 뭐 하고 당 대표는 그걸 또 부인하고 또 일부 또 초선 의원이나 몇몇 의원들은 또 네. 이제 20여 명. 20명 정도는 사과는 좀 하면서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약간 좀 혼란스러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는 이제 사과하지 않는 그거네요. 네. 25명이 오늘 기자회견을 했고 개별적으로 사과하는 의원들도 해서 거의 뭐 절반 이상의 사과를 아마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절반이나요? 근데 장동혁 대표는 SNS에다가 그냥 여전히 계엄이 정당하다고 우리 민주당 때문에 그랬다고 그래서 보수가 더 합쳐야 된다 막 이런 완전히 식으로 후퇴했네. 막 개변을 막 써놨는데 그로부터 2시간 뒤에 송원석 원대가 예고도 없이 기자회견 열어가지고 사과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게 근데- 진정한 사과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둘이 일단 당대표는 원내대표가 서로 이제 엇박자난 그런 측면도 있는데 그거 왜 했을까? 송원석이 비슷하잖아요. 다 죽었으면 좋겠다 뭐 막 그랬잖아 그때. 그러니까 다 뭐라고. 잡아갔으면 좋았을 네. 텐데. 근데 그 얘기를 왜 했을까 그러면 이제 당에서 많은 의원들이 그 전에는 이제 친한계라고 하는 의원들이 주로 그런 입장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뭐 거의 무색무취한 사람들 또는 친윤 일부 의원들까지 계엄에 대해서 사과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비등하게 나오니까 민심이 그러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원내대표니까 등 떠밀려서 마지못해서 하지 않았나 이런 예상이 되는데 내가 그래서 그 사과한 거 이렇게 읽어보니까 한 3줄까지는 사과 같은데 4줄 때부터는 다 또 민주당 탓이더라고. 그 내용이 그러니까 사과가 아니에요. 사과가 아니고 개사가 시즌2야. 보니까 진정성이라고 하나도 없고 결국은 그 국민의힘이 더 보수 정당이 더 단결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로 결국 귀결되더라고. 뭐 내년 선거가 좀 걱정됐나 보죠. 이번에 그 MBC에서 그 코리아 리서치에다 의뢰해가지고 이제 21일, 22일 양일간 한 여론조사에 보면은 국민들의 69%가 내란이라고 생각하시는 거고 윤석열은 내란죄로 처벌될 거다가 70%더라고요. 추경호 그 개헌 표결 방해했다가 60%가 넘고 60% 나왔고요. 그러니까 민심은 뭐 이미 명확하게 이건 내란이고 유죄 선고를 이미 국민의 민심은 벌써 이렇게 한 거죠. 한 건데 장동혁 대표나 이런 사람들은 그냥 그런 민심이 그렇다는 건 여론조사 통해서 다 확인될 거 아니에요. 중도층은 우리 당이 45%고 갤럽 조사에서 저쪽은 15%밖에 안 돼요. 아예 중도층은 더 벌어졌거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장동혁이 완전히 그 고립무원 진퇴양난에 빠진 거지. 그러니까 이제 구구 강성 지지층 지지받고 당선되다 보니까 호랑이 이제 등에 올라탄 거예요. 내려오질 못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뭐 어젯밤에 이제 오늘 새벽에 이제 충격적으로 이제 그 추경호 구속 기각이 됐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국힘에서 뭐 환호하고 뭐 상당히 좀 그걸 아전 인수격으로 합리화하고 그런 모습 보면서 참 이게 본인들한테 그게 독이라는 거를 스스로 모르는가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만약에 이제 오늘 이제 새벽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구속이 되고 이랬으면 그나마 진짜 정신을 차리고 내란 동조당으로서 진짜 12월 3일 1년간의 어떤 상징적인 어떤 그 평가를 받는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기각이 됨으로써 본인들이 합리화하는 그게 맞는 건가? 그래서 본인들 스스로 그 진짜 정당 해산의 그 수순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추경호 영장 기각에 대해서는 우리 이용우 의원님하고 박지 의원님이 율사 출신이니까 한번 좀 해석을 좀 해보세요. 해석이요?
아니 뭐 추경호 영장 기각 같은 거 하면서 이제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뭐 법리적인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거를 좀 법원이 크게 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조금 저는 그 뭐 변호인들의 변호에 넘어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잘 좀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변호할 때 듣기로 그 변호인들이 계엄의 비상계엄의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거를 그 변호인들이 굉장히 강변했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 사실 비상계엄 그 정말 평화로운 날에 어떤 국가적인 비상사태라는 그런 것의 징후를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날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이에 대해서 불법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을 하는 측과 그런 걸 받아들이는 측이 저는 다 국민적인 법감정하고는 너무 거리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불법성을 인식을 못했다는 게 그게 법원에서 받아들여져요? 추경호 의원이 불법성을 인식하지 못했어요? 그 유법성에 대한 인식 여부는 이제 박성재 영장 기각할 때 좀 경악하게 했던 그 법원의 논거였고 박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혐의와 법리에 있어서 좀 다툴 여지가 있다라면서 이제 기각을 했었죠. 했는데 혐의와 법리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이제 풀어보면은 그 추경호의 여러 가지 행태의 일련의 행태에 대한 사실관계가 명료하게 다 드러난 거냐라고 하는 혐의의 다툼의 여지, 법리의 다툼의 여지는 이제 윤석열과 추경호 사이에 이 내란에 대한 사전 공모 또는 사전 공모는 아니더라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의 여러 가지 의사 교환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확인된 거냐. 그게 이제 소위 법리적으로 공모에 대한 어떤 그 법리 구성이 가능한 거냐. 뭐 이런 다툼의 여지를 좀 얘기하는 것 같은데 첫째는 이미 모든 국민들이 다 아세요. 오늘 우리 정청래 대표께서 말씀하셨나요? 이러면서 그 집회 현장에서 국민들이 다 아는 것을 법원만 모르는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계속 하는 거고 사실 구성에서는 저는 이제 최근에 조지우 경찰청장한테 텔레그램으로 지시했다는 거 아닙니까? 담 넘어가는 의원들 다 체포하라고. 그러니까 그게 1차 저지선. 그다음에 이제 그 국회 본청을 둘러싸고 끌어내거나 들어간 사람은 끌어내고 밖에 있는 사람 못 들어가게 하는 군의 행태에 군에 대한 지시 이게 이제 2차 저지선. 저는 본회의장 내부에서의 그 국민의힘을 통한 3차 저지선. 뭐에 대한 저지냐? 결국은 계엄 해제 의결 과정에 대한 저지. 그러니까 국회에 윤석열을 중심으로 한 내란 세력이 국회에 방점을 찍었던 것은 그 계엄 해제 문제에 포커싱을 맞춘 거고 1, 2, 3차 저지선들을 이렇게 형성한 건데 3차 저지선은 결국 한동훈한테 맡길 수는 없잖아요. 적대적 관계였기 때문에. 그럼 남는 건 결국 원내 사령탑인 추경호한테 맡긴 거다라고 보는 게 지금의 국민들의 어떤 시각인데 이거를 이제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거 아니냐라는 이제 그 영장 기각 판사 수긍하기 어렵고요. 공모라고 하는 거는 그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영장 심사하면서 그랬대잖아요. 그 사전 공모에 명확한 사실관계가 확인된 거 있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특검이 명료하게 이제 그런 부분들 답변을 하지는 못했고 그러면 남는 것은 그날 2분 2초 통화한 거 그 과정에서 그 계엄 내란에 대한 서로 간의 윤석열과 추경호 사이에 공모나 의사교환 이런 것들이 온전하게 완전하게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냐. 근데 사실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살인죄를 누군가가 먼저 선행적으로 저질렀어요. 의도를 가지고. 저지르는 그 와중에 누군가가 결합해서 마무리가 되면은 그걸 소위 그런 방식으로도 꼭 뭐 사전부터 치밀하게 계획을 같이 만들자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런 행위 결합들이 이루어지면 그거 다 우리가 공범으로 보거든요. 법리적으로. 뭐 이건 너무나 당연한 법리인데 그런 부분들과 이제 결을 달리해서 판단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잘 보시면은 내란 특검의 영장이 거의 다 주요한 영장들 다 기각됐고요. 그러니까. 영장이 발부된 거를 보면은 내란 혐의로 발부된 영장이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법부가 지금 현재 조희대 사법부는 이 내란에 대한 실체를 좀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래서 우려되는 거죠. 1심 선고가 이제 직위원재판부에 이제 예정돼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주당 입장에서 결국 내란 전담 재판부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들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우리의 목소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이제 이 사법부를 계속적으로 좀 지적하고 비판하는 작업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내란 특검에서 구속영장 신청을 6명에 대해서 7번 신청했잖아요. 박성재 2번 해서. 그중에 4번이 기각됐거든. 그러니까 일반 형사 사건보다 특검 내란이라는 그 중대한 네. 그 재판에 대해서는 오히려 신속하고 엄중하고 좀 빠르게 이렇게 좀 처리하는 측면이 있잖아요. 당연히 상식적으로 국민 상식에 봤을 때는 오히려 영장 그 발부율이 훨씬 높아야 되는데 오히려 일반 형사 사건보다 더 기각률이 높아요 지금. 아주 네. 기형적인. 거기다 박성재는 2차례나 기각을 네. 시켰는데 지금 언론 보도에 나와 있는 내용만 보더라도 박성재가 얼마나 한덕수도 마찬가지고 네. 뭐 그 개헌 포고령 뭐 폐기하고 이런 증거 조작하고 이런 증거를 인멸하고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다 기각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여기서 그 좀 전에 이 의원님이 잘 3차례에 걸친 그거. 그러니까 원래 합법적인 계엄이라 하더라도 국회의 권능은 침해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국회를 군을 통해서 침탈했잖아요. 이게 명백한 이건 이원적인 행위, 헌법을 위반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계엄 해제 의결이잖아요. 그럼 그런데 그 윤석열은 그런 계엄 해제를 하지 못하도록 3단계 조치를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처음에는 이제 조지호 총장을 통해서 국회를 봉쇄하고 또 곽종군 통해 갖고 끌어내라 지시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 그 추경호 원내 그러니까 한동훈하고는 상극이니까 뭐 걔도 제거 대상이었으니까 걔랑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추경호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라는 게 흐름상이나 상식적으로 다 연결이 충분히 되거든 내가 봤을 때는 상식적으로 봤는데 그래서 내란에 대한 청산 의지가 사법부 조금이라도 있다라면 당연히 이거는 그 국민의 법감정에 의해서도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게 오히려 맞죠. 그러니까 저는 뭐 구구절절하게 이 과정들을 뭐 이렇게 3차례, 4차례 걸쳐서 의총장소를 국회 당사 바꾸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하나하나 시간별로 복귀하더라도 전부 다 이거는 그 계엄 해제를 방해하려는 의도에 있다라는 게 명확히 지지만 다 떠나서 마지막에 그 1시에 우리가 폭결했잖아요. 1시에. 근데 그때 한 30분 전에 의장님이 다 들어오라고 맞아요. 저 추경호 원내대 전화해가지고 들어오라고 했는데 국힘의원들한테 안 알려줬다며요. 그리고 나머지 의원들은 다 이제 한 50여 명이 당사에 모여 있었는데 추경호 의원하고 그 원내 지도부는 당사에 있었다는 거 아니야. 아니 저기 국회에. 네. 그럼 본인들이 들어와서 참여를 했어야지. 원내대표실에. 그렇죠. 그러니까 걸어서 본인들이 1, 2분. 그 7, 8명이라도 올라와서 했어야지. 왜냐하면 이거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기 그럼요. 때문에 그 헌법 위반에 대해서 바로잡아야 되는 거는 국회의원들이 의무잖아요. 네. 그건 선택사항이 아니거든. 최소한의 의무. 근데 그조차도 안 했잖아.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내란 조희대 사법부가 정말 내란에 대해서 국민들이 갖고 있는 그런 법감정이 100분의 1이라도 이렇게 좀 헤아렸다라면 이렇게 기각시킬 사건이 아무래도 아닌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장님이 원래 그 합의했던 표결 시간에서 30분을 당기면서 추경호에게 연락해가지고 이렇게 국회에 지금 군인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급하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우리가 그렇죠. 1시 의결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정상적인 그런 원내대표라면은 당연히 표결 시간을 통보하고 갈 사람 빨리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 것 그렇죠. 같은데. 그리고 그 위험한 시기에 그 군인들이 막 침탈하고 있는데 본회의장 들어가가지고 그 의총을 왜 옵니까? 그건 또 이상하잖아. 상식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법은 상식이라고 하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리고 왜 국회 당사 왜 바꿔? 그리고 저는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 추경호 의원을 이렇게 두둔하면서 하는 논리가 딱 그거 하나더라고. 당사에 있던 의원들도 들어가서 하려고 그랬는데 국회가 봉쇄돼서 경찰들이 봉쇄해가지고 못 들어가서 못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더 붙이면 뭐냐면 그때 담이라도 넘어서 갈 걸 후회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말이에요? 뭐예요? 그거예요. 기가 막히잖아. 와, 진짜 정말. 추경호는 죄가 없다. 추경호는 죄가 없다. 오늘 집회까지 한 거죠. 저것도 엄청 속상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원래 2시, 3시경에 나온다 그러다가 5시경에 나온다고 이렇게 늘어난 공지가 그 문자로 막 공지했거든.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그 추경호
영장 실질 심사 결과가 2시에 나오면 3시에 예상되니 2시에 모이라고 저쪽 구치소 앞에 오라 그랬거든. 근데 이게 이제 늦게 끝난 거야 심사가. 그러니까 다시 5시, 6시 늘어났잖아요. 그때 다시 재공지하니까 밤샌 거지. 저희 12시 반쯤 끝났는데 그때 공지가 나왔더라고요. 국민의힘 의원들한테는. 네, 어쨌든 저희가 추경호 지금 영장 기각이 오늘 있었다 보니까 그 얘기를 쭉 했는데요. 원래 이제 오늘 방송은 12.3 비상계엄 선포부터 해서 쭉 우리가 타임라인을 따라가면서 그간에 연결된 거니까. 네, 1년을 좀 반추해보고자 했는데 지금 딱 12.3 비상계엄 그 해제 의결과 관련한 얘기들을 조금 했던 것 같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 얘기를 하면서 뭐 지금 그 이후에 결국에는 12월 14일에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우리가 의결을 했죠. 300명 전원이 투표에 참여를 해서 찬성 208표로 대통령 204표인가요? 지금 8표 204표죠. 네. 저 204표. 그러네요. 204표 맞네요. 204표. 오. 이거 네. 어떻게죠? 죄송합니다. 네. 제가 자료를 숫자를 잘못 12월 7일 적었습니다. 한번 부결됐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때 얼마나 속 타면서 이렇게 했어요. 그때도 아슬아슬했네. 그날 또 여의도의 분위기가 진짜 12월 7일에 굉장히 실망했었고, 그쵸. 그런데 12월 14일에는 거의 나이트를 방불케 활동할 네. 정도로 그러니까 축제 분위기였고. 저때 탄핵 의결 안 됐으면 어쩔 뻔했어요. 음. 응? 근데 다들 그 7일에서 14일 가는 그 상황을 보건데 네. 된다라는 확신들을 가지지 않았나요? 근데 저는 된다라고 맞아요. 지금 그날 느낌이 확 표결 왔거든요. 근데 들어가면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표 그러니까 넘어간 거예요. 기권하고 무효가 지금 저거네요. 11표 정도. 네. 그래서 그날로 윤석열 대통령 직무 정지되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계로 우리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나서 윤석열이 어쨌든 직무정지 상태지만 밖에 나와 있으니까 네. 저희가 정말 이 사람 빨리 잡아넣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체포영장이 1월 15일에 집행이 됐죠. 그래서 비상계엄 발생 43일 만에 내란숙의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장 집행하던 날도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날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아까 그 추경호 옹호하는 것처럼 저는 사실 그 중진 의원들까지 그렇게 앞에 가가지고 관저 앞에 가가지고 스크럼을 짜고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설 줄은 몰랐거든요. 네. 나경원 의원 중심에 딱 서갖고 막 하잖아요 거기서. 김기현, 나경원, 뭐 초선 의원들은 사실 당에서 시키면은 또 뭐 어쩔 수 없이 간다 하더라도 정치를 그렇게 오래 하신 분들이 그리고 더군다나 윤석열한테 그렇게 또 탄압받았던 한데 나경원 의원까지 그렇게 가가지고 전 굉장히 좀 그날 의아했던 것 같습니다. 야 그때 뭐 공수처의 그 체포영장은 불법이다 막 이런 논리를 막 막아서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 뭐 보니까 뭐 엄청난 지시를 막 총으로 뭐 쏘라고 막 이런 지시까지 막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그냥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12.3 불법 개헌과 관련된 거는 우리가 이렇게 지금 지나서 우리가 다 살아있고 다 제압이 돼가지고 이래서 웃으면서 하니까 하는 얘기지 이거 정말 하나하나 이렇게 그 순간순간 이게 뭐 좀이라도 잘못됐으면 정말 큰일 날 일들이 한두 건이 아니었더라고요. 사실 체포영장 집행도 한 차례 실패한 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쵸. 1월 3일인가요? 실패하고 결국에 1월 15일에 집행에 성공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바로 1월 26일에 윤석열 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형법 87조에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 내란 혐의로 이제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그런 상황에 저희가 놓였는데요. 이게 나중에 문제의 발단이 되는 거 아닙니까? 구속 그 취소의 그 문제의 발단 아닌가 이게? 왜요? 그 구속 기간 문제가 이때 생겼던 거 아닌가? 그렇지. 왜 날이 아닌 이때 시간으로 26일 날 기소하면서 하루 이틀 상간을 가지고 검찰 내부에서 뭐 회의하고 뭐 어쩌고 하지 않았어요 그때? 맞아요. 검사장 회의 같은 거. 구속 기간을 조금 더 한 번 연장을 더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아무튼 뭐 그러다가 결국은
놓친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물론 이제 애초에 직위원회 구속 취소 그 논거가 잘못되긴 했지만 평소 검찰이 네. 하던 대로 검찰은 계산해가지고 네. 구속 기소를 했는데 네. 직위원이 시간 단위로 계산해가지고 네. 풀어줬죠. 그 시점이 이제 그게 나중에 문제돼 26이. 그때 그 한남동의 체포영장 그 막 집행하고 그럴 때 걔네가 저항 막 할 때 시민들이 그 앞으로 달려가서 막 키오스라는 하얀 은박지 키세스 초콜릿. 그렇다고 막 밤새 네. 눈 오는데 펑펑 오는데 밤새고 막 그랬던 그 아주 그 명장면들 많이 있었죠. 네. 그때. 그러네요. 인상적인 집회 장면 중에 사실 하나였죠. 저는 오늘 길바닥에 앉아 있는데 키세스단이 생각나긴 했는데 그때 정말 대단했죠. 저기 있네. 야. 네, 그 즈음처럼 저기 정혜경 정혜경 맞아요. 오늘 저 사진이 아주 똑같은 옷 입고 오늘 나오셨던데. 그랬구나. 진보당 사진 잘 찍더라고. 많이 진짜 저 많이 멋있게 조명을 나왔어요. 줘요. 사실 그때 정말 시민들께서 한남동에서 그때 3박 4일인가요? 막 그 밤샘 계속 하시면서 윤석열 체포해 가라고 오늘 계속 보니까 함께해 주셨죠. 김현 의원님이 키세스였던데. 맞아요. 뭐 했어요? 김현 이거 의원님. 똑같이 은박지 덮고 오늘 앉아 계셨죠. 근데 그런 거 보면 참 열정적이야. 김현 의원님. 그리고 저거 덮으면 전봉. 조금 네. 덜 춥긴 네,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바람막이 겸 약간의 이제 보온 효과도 있고. 그래서 지금 근데 그 방금 말씀하신 그 구속영장 집행과 관련한 문제로 인해서 3월 8일에 체포 52일 만에 이렇게 저희가 어렵게 잡아놓은 윤석열을 석방해줬죠. 3월 8일 3월 8일. 사실 신박한 논리로 보죠. 3월 7일에 구속 취소를 인용했고요. 윤석열이 청구한 검찰이 즉시한 거를 포기했죠 또. 그래서 3월 8일에 석방을 했습니다. 석방을 하니까 이제 막 자택 인근의 음식점, 한강공원 이런 데서 목격담이 속출하고 반바지에 댓글 고. 스레빠 신고 다니고 그러니까요. 부정선거 영화 보러 가고. 음모론 영화 보고 아, 와 그래서 결국에는 그 또 시민들께서 거리로 나왔고 전봉준 투쟁단 트랙터 행진 시위 이게 이제 3월 25일에 있었습니다. 저희 김현정 의원님께서 또 저기 전봉준 트랙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한 번은 왔는데 이제 경찰에서 차단을 시켰는데 저희 당에서 막 그 중재를 해가지고 한남동까지는 한 번 갔었죠. 거기 가서 한번 한남동에 딱 갔는데 그 농민들께서 트랙터 세워놓고 다 가버려가지고 우리 행안위 김성애 의원이 혼자 밤새 혼자 있어가지고 막 속상해가지고 다 어디 갔냐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저 트랙터가 저희 전봉준 투쟁단인데 저분들이 이제 한번 1차 왔다가 그때 그거를 뚫고 이제 한남동까지 가니까 그 승리의 그 환희를 맛봤잖아요. 근데 저 트랙터가 되게 위험하더라고. 되게 저 백밀러가 없어가지고 저 운전하는 게 좀 되게 좀 위험하기도 하고. 백미러가 없는 거예요? 저게 전국에서 이렇게 상경한 거잖아요. 저게. 목숨을 걸고 오시는 거네. 그럼요. 예. 근데 이제 저게 한 번 더 왔었어요. 한 번. 저기 그래서 남태령에서 맞습니다. 남태령. 남태령에서 경찰이 이번에는 정말 작심을 하고 차벽을 다 쳐놓은 거야. 아예 그냥 못 들어가게. 근데 이제 그 트랙터가 좀 위험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당 입장에서도 트랙터 꼭 굳이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만 하셔라 이렇게 하고 이제 왜냐하면 경찰도 또 뭐 도저히 허용을 안 해주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남태령의 우리 농해수위 의원님들 4분 모시고 가가지고 거기 가서 막 이제 그쪽에 집회하는데 거기서 막 발언들도 하시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그때 그 발언을 하는데 발언을 어디서 하는지 아세요? 그 차 있잖아 차. 트랙터 실은 차. 그런 비슷한 거기 올라가서 하는 거야. 무대가 따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제 남태령이 이제 1차 갖고 2차 아까 말씀하신 2차인 것 같고 1차 때는 이제 제가 그때 이제 행안위에서 이제 가야 된다 해가지고 그때 신정은 위원장님하고 그때 상해가지고 제가 이제 부랴부랴 그날 이제 남태령 갔죠. 가보니까 이제 이재정 의원, 이소영 의원 등 있었고 그 일자 때 그때 밤샜고 그날이 이제 일요일이었어요.
일요일, 맞아요. 토요일에서 일요일. 근데 네. 이제 뭐가 문제였냐면 그 다음 날 이제 월요일 되면 이제 교통 대란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보수 쪽이나 또 일부 언론에 빌미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쪽에 이제 우호적인 분위기가 이 전봉준 트랙터 투쟁단 트랙터 전농의 그런 이제 강한 그 흐름에 오히려 여론이 안 좋아질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해가지고 이제 그 경찰청에 가가지고 저랑 이소영 그리고 그 당시 허종식 의원하고 이재정 그리고 의원님도 이재정은 안 가시고 그 다음에 김성애 의원 해가지고 가고 저랑 이제 이소영 의원이 중심으로 이제 협상을 했죠. 그때 주로 협상 논리가 지금 이렇게 한번 뚫어줘야 된다. 그래서 경찰청에서도 막판에 고민하다가 결국은 그러면 행진하는 건 한다. 뭐 이럴 땐가 하고 대신 멈추면 안 된다. 그런데 아까 말했는데 김성희 의원 얘기했듯이 멈춰버린 거죠 그분들이.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이게 3월 26일 겁니다. 두 번째 또 그때 한번 그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아마 또 이게 또 될 수 있었죠.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한남동 간주 앞에 다 세워놓고 다 내려가 버리신 거야 그냥. 그때가 3월 25일 그 즈음이 사실 언제 탄핵 선고가 나올까 거의 이제 그쵸, 온 그쵸. 겨울을 저희가 계속 네. 거리에서 좀 불안감이 네. 점점 가중되던 네, 시민들과 함께 이 3월 26일이 이재명 대통령 항소심 무죄 나온 날 아니에요? 두 번째 저 트랙터 남태령 두 번째 온 날이 그날이거든요. 그 며칠인지 혹시 모르냐? 이 항소심 무죄 판결 난 게. 근데 그 기억나는 게 그 남태령에 왔는데 거기서 이제 그 차벽에서 막혀가지고 이제 못 내려가니까 거기서 밤을 샌 거예요. 또 밤을 샜는데 새벽 한 5시쯤 됐는데 막 이제 연락이 막 오는 거야. 광화문으로 빨리 좀 와달라는 거예요. 그 시민사회에서. 뭔 일이냐 그랬더니 트랙터 한 대가 강화문에 온 거야. 강화문에. 정혜경 의원 등장. 강화문에 거기 우리 농성장 있잖아요. 천막친데 거기를 딱 왔는데 거기에서 이제 경찰들이 그 트랙터를 뺏어가지고 갖고 가려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막는 과정에서 막 정혜경 의원 집어 던지고 막 경찰들이 막 그러니까 빨리 와서 도와달라고 막 그런 거에서 잘 우리가 이제 친해져 가지고 이제 말을 좀 편하게 막 하는데 아이고 또 사고 쳤어요. 아니 거긴 또 어떻게 갔대? 어떻게 뚫고 갔대? 막 그 이제 지나서 하는 얘기지만 남태령에 있는 트랙터가 간 게 아니라 저쪽 뒤에 태릉 쪽에서 한 대가 내려왔어요. 강원도 쪽에서 내려오면 거기서 못 가지. 그 차벽인데 어떻게 가. 그러니까 이제 경찰들도 내가 나중에 들어보니까 거기 뚫리면 다 저거래. 징계래. 그러니까 막 경찰들도 사력을 다해서 막는데 근데 거기서 나간 게 아니야. 저쪽에서 왔는데 아니 그래서 그거를 트랙터를 이제 그 경찰에서 뺏어가지고 효자동 있잖아요. 효자동 청와대 옛날에 가는 길 그쪽으로 옮겨놓은 거야. 가둬둔 거야 이게 트랙터를. 그러니까 이제 시민사회가 그쪽으로 다 옮겨가가지고 거기서 계속 이제 앉아서 이렇게 막 농성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 7시쯤 해가지고 갔더니 막 그전에는 우리 당 의원들 보면 발언도 안 시켜주고 그랬잖아요. 1차 뭐 트랙터 왔을 때 전혀 안 시키고 밤새 이렇게 도와줘도 네. 발언도 안 시키고 소개도 안 고맙다는 시키고 얘기도 안 하고 진보당 의원들만 시켜주고 막 그랬잖아. 그때 그날 첫 나갔는데 엄청 오늘보다도 한 2배 추웠는데 추웠지. 남태릉 바람이 엄청 세잖아요. 근데 우리 의원님들이 한 그래도 밤샌 의원님들 한 5명 저도 같이 포함되고 그 다음 날 한 20여 명이 왔는데 저희 의원들은 아무도 소개도 안 시켜주고 뭐 그래서 좀 마음이 속상했죠. 속상했죠. 근데 결국은 협상을 해가지고 그걸 또 이렇게 갈 수 있게 최초로 한 것도 우리 민주당 의원들인데. 여기 고고식님도 남태령에 가셨었나 봐요. 정말 끔찍했다. 난방버스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네. 그리고 수수님은 백미러 없는지 처음 알았다고. 아니 그렇게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효자동으로 다시 가면은 2차 트랙터 때 가면 갔는데 그때부터 그 시민사회나 농민들이 민주당의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 그 딱 갔더니 막 이제 트랙터 뺏겼지 막 그러니까 이제 딱 갔더니 기자회견을 이제 길에 서서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나한테 막 와서 막 발언하라고 그러더라고. 발언
안 시켜줬잖아. 그때부터 김현정 의원님이 각종 집회에서 원 없이. 발언을 하시면서 그런데 이제 거기다 마이크를 딱 주니까 네. 걱정하지 마시라고 우리가 어떤 일에도 경찰한테 해서 트랙터를 다시 되돌려드리겠다 막 그러니까 또 막 와 하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해결해야 공짜가 되니까 없어요. 서울청장한테 그때 같이 갔지 않았어요? 그 최현일 의원님을 이용해서 해결하신 거예요? 아니 같이 간 게 아니라 그래서 큰 이제 소리는 본인이 치시고 아니 그래서 서울청장을 이제 만나야 되는데 행안위 통해서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행안위 위원장 신정훈 위원장한테 얘기하고 막 그래서 그 신정훈 위원장하고 이해식 의원하고 김성애 의원하고 나하고 넷이 갔어. 딱 갔는데 김성애 의원이 의외로 되게 터프하더라고요. 과격한. 그 경찰들한테 그러니까 뭐 사실 지금 그 신정훈 의원님하고 이해식 의원님이 이제 스타일이 부드러우시죠. 이렇게 좀 설득해가지고 아유 좀 돌려줘라 그거 뭐 그 아니야 막 그러는데 저기 김성애 의원은 맘대로 하세요. 정권만 바꿔보고 한번 두고 봅시다. 막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저 서울청장도 이렇게 막 이제 대화가 잘 안 되고 막 이제 그러고 있는데 신정훈 위원장이 이제 일정이 있으시니까 마무리를 하는데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김현정 의원이 대협력위원장이니까 김현정 의원하고 서울청하고 잘 협의해서 하세요. 이러면서 일어나려고 그런 거야. 그래서 내가 아니 형님 어디를 일어났습니까? 이렇게 하고 가면은 아니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 이제 김성현이 나랑 초선이니까 둘이 이제 거기 또 남은 거야. 두 분은 같이. 둘이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거기서 기자회견하고 이제 모여 있는데 그분들이 자꾸 우리한테 이제 빨리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저쪽은 안 된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김성현 의원도 막 그 입이 이렇게 나왔어. 1차 때 한번 그 경험 있잖아. 그러니까 막 그래갖고 뭐 자기도 가야 된대 12시에. 12시 갔어요. 더. 나만 남은 거야. 나만 남아가지고 계속 이제 그 서울청 거기는 정보부장이라고 부르더라고. 과장이 아니라 이제 청이니까 서울청이니까 한 직급이 높더라고. 그분들 전화해서 빨리 좀 어떻게 좀 이렇게 좀 합시다. 막 그러면서 계속 막 하는데 안 해주는 거야 계속. 그날이 이재명 대통령 항소심 선고 날이었어요. 3월 26일 맞아요. 네, 근데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난다니까. 그래서 내가 연합뉴스 TV에 그 출연을 그날 출연한 날이었어요. 그 저기 3시에 나도 그 출연 방송하러 가야 되는데 계속 거기 일만 있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내가 방송하고 다시 오겠다. 그리고 갔는데 국민의힘하고 그날도 이렇게 방송을 하는데 첫 자막이 자꾸 뭔가 무죄 각인 거야. 무죄 선고 딱 난 거야. 나오자마자 서울청에 전화했지. 이제 끝났습니다. 정권 바뀐다. 끝났어요. 이제 빨리 트랙터 돌려달라고 이제. 빨리 돌려달라고 막 그러고. 이런 비하인드가 있었네. 진짜 했어. 막 그랬는데 그 목소리 톤이 많이 바뀌었더라고. 아침보다. 진짜로. 느낌이 있잖아, 사람이 느낌이. 그리고 또 이제 그거 갖고 실랭이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저기 강화문 집회 장소가 뭐라 해야지 소소문각이라나 뭐라 해야 동십자각. 동십자각에서 우리가 집회를 했잖아요. 근데 그날은 이쪽으로 다 옮긴 거야. 효자동으로 집회 장소를 아예 네, 트랙터를 뺏는다고 다 옮겨갖고 그쪽으로 이제 다 이렇게 옮겨져 있는 거예요. 이제 그날 저보고 발언을 하라는 거야. 거기 저 시민사회에서. 저는 사실 제가 발언자들을 우리 당에서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올려드리는 역할을 했지 내가 이렇게 발언을 안 했는데 발언을 해서 이제 발언을 알았다고 딱 했는데 그 집회 10분 전에 서울청에서 연락이 왔어. 트랙터 돌려주겠다고. 트랙터를 돌려주겠대. 영웅 됐네. 그래가지고 그날 아니 내가 지금도 기억나. 이거 결국 이재명 대통령님이 해결한 거네. 아니 그래서 내가 그 연설하러 딱 올라갔는데 제가 그날 여기 새날 방송이 있었어요. 새날 방송이 있었는데 그게 집회가 7시인가 그렇잖아. 이게 8시인가 그때 같이 방송하지 않았어요 우리? 아닌가? 딴 사람이랑 했나요? 딴 사람이랑 하신 것 같은데요? 8시잖아요. 우리가 최현일 의원님이 웃으면서 보고 계세요. 3월달에부터 우리가 하지 않았나요 이거? 아니 하여튼 어쨌든 그래서 빨리 얘기해.
그래서 내가 연설하러 올라갔는데 끝까지 끝났어. 아니 그 두 가지가 완전 트랙터로 10분을 얘기하네. 트랙터도 돌려받았지 무죄 판결 났지. 그래가지고. 완전 축제 분위기 막 하고. 그래서 김현정 의원님의 잊을 수 없는 그날이군요. 네, 역사의 그 아주 잊을 수 없는 날. 근데 생각해 보니까 트랙터 한 대. 한 한 대만 뚫고 들어갔으니까. 근데 내가 그래서 그거를 돌려주기로 하고 이제 트랙터로 안 끝났어? 날 끝내야지. 제가 요거까지 트랙터가 오늘 2시간이에요? 오늘? 트랙터가 오늘 2시간? 아니요. 트랙터가 이렇게 가면서 퇴근하셔야 돼요. 트랙터는 이제 우리 거기 우회전해서 가고 이제 행진은 우리 좌회전해서 가는 거로 이렇게 이제 합의를 하고 이렇게 갔는데 방송 끝나고 전화해봤더니 트랙터를 이동을 못했다는 거예요. 다시 아직도 거기 있대. 왜 그러냐 했더니 트랙터를 싣고 갈 차가 고장나 있다. 그러면 근데 내가 그때 또 이거 이분들이 또 이거 저거 하려고 또 그랬구나 내가. 또 시도. 아니 근데 그 그만하자. 즈음이 그 파면 선고가 탄핵 선고가 나지 즈음만. 않으면서 긴장감이 계속 쌓여가는 주간이었고 그 사실 지금 이 말씀하시니까 그 항소심 판결로 인해서 그 이후에 많은 것들이 좀 풀린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럴 수 있겠네. 그래서 이용호 의원님은 탄핵소추 위원단이었죠. 그리고 저희 최현일 의원님은 단식하시지 않았나요? 네, 단식했죠. 진짜? 그 즈음이 언제? 단식하던 광화문 농성촌에서 이재강 의원하고 기억도 몇몇 못하시면 의원들이 어떡해요. 왜? 했잖아 그때요. 왜 그때. 했어요? 초선 네? 의원들 단식하셨잖아요. 이재강 의원인데 윤석열 파면 촉구 단식했죠. 즉각 선거. 그때 그 그렇죠. 즈음이었나요? 네? 그 즈음이었나요? 3월. 그래서 그때 초선 의원들이 릴레이로 단식하자고 해가지고 봤더니 이제 운영위원들 중심으로 이제 시작을 했죠. 며칠 했어요? 저는 그때 한 3일인가 했죠. 그래 하고 이어서 바톤 이어서 하자. 그 즈음에 그래서 그리고 단식 이재강 계속 의원은 하고 한 있었고. 10며칠 하시고. 그 이용호 의원님은 탄핵 소추 위원단이어서 언제 탄핵 선고 나올 거냐 이런 질문은 저희가 매주 막 받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4월 4일에 나올 줄 아셨어요? 몰랐구나. 표정이 몰랐어. 아니 그러니까 이게 사실 4월 4일에 나올 사건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진작에 나왔어야 나왔어야 되는 되는데 사건인데 막 선입 선출로 하겠다고 하더니 뭐. 막 한덕수 선고하고 막 풀어주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뭐 다 그게 이제 그 일련의 내부 과정이 다 드러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갑론을박이 있었다는 것은 지금 어느 정도 드러난 거 아니에요? 그 좀 그러니까 하나의 의견으로 합치된 건 아닌 상황에서 계속 이제 그거를 평일하면서 좀 뭐 의견을 모아가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만장일치로 되긴 했는데 처음부터 만장일치는 아니었다라는 게 지금 어느 정도 드러난 그렇죠. 조각을 맞춰보면 그런 것 같고 그래서 그것도 이해가 안 되죠 사실은. 그렇죠. 우리 그때 한참 방송만 나오면 5대3, 4대4 뭐 이 얘기 한 두어 달 그 맨날 했던 락 거 걸렸다 뭐 네. 맞아, 락 걸렸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네. 못하는 상황이 지금 뭐 법관도 임기 막 이런 거랑 우리 연관지어가지고. 그 4월 4일이 금요일이었잖아요. 금요일 우리 최고위원 그 비공개 최고위 할 때 그때 그거 나왔거든요. 이제 근데 이재명 대표도 그 거기 있었고 최고위원이랑 다 당직자들 같이 그 방에 당 대표실에 이제 있는데. 전부 다 이제 이거 선고하면 절대로 환호하지 말, 박수 치거나 환호하면 안 된다. 그래서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탄핵 선고. 다 좋은데 소리는 못 내고. 근데 진짜 저기 항소심 선고를 본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뒤늦게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고 그래서 그때 당시 이렇게 선고가 늦어지면서 들었던 국민들이 많은 생각이 아니 왜 우리가 저 헌법재판관 몇 명의 그 결정을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온 겨울을 보내면서 고생을 해야 되나? 저기에 우리가 왜 목을 매달고 있어야 되나? 이런 문제의식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죠. 사실 선출 권력도 아니고 뭐 어떤 그런 것도 아닌데 그 8명의 그 결정에 그냥 총두리째 맡겨져 있는 셈인 거잖아요. 그래서 참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의식도 좀 많이 있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더더욱 그 문제의식이 커진 거는 바로 그 이후에 갑자기 그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심에 대해서 초스피드로 막 사건이 진행되더니 선고기일이 잡혀서 5월 1일 날 5월 1일 날 이건 기억나네. 거의 조이대의 난이라고 하는 네. 국군의 날, 아니 저 노동자의 날. 그러니까. 메이데이인데.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저 위반형 이날 사건. 저기 다른 유튜브 생방송 하다가 다 이날에 집중을 했었잖아요. 그쵸. 네. 근데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예상하냐 뭐 이런 얘기들 계속 했었잖아요. 그 즈음에. 무죄 판결 확정하려고 했다고. 근데 한편으로는 왜 이렇게 빨리 이렇게 그리고 조희대가 뭐 선물 주듯이 이렇게 빨리 이게 좀 이렇게 뭐가 일만의 그런 불안감이 있었는데 이제 생방송을 하면서 그거를 라이브로 이제 보면서 막 방송을 했거든요. 와 정말 할 말이 없었겠네. 근데 진짜 마지막에 어떡해. 진짜 네. 조희대 저러고 있다가 이거 파기자판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나중에는 들더라고. 보면서 막 네네네. 이제 그럼 파기자판. 거기서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그나마 다행히 파기 환송을 해가지고 근데 아찔한 순간이. 아찔한 순간이고 아마도 조희대는 후회를 하고 있을지도 모르. 그때 파기 자판 차라리 그냥 조금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판단해가지고 욕 먹더라도 욕 먹고 그냥 한번 말이 안 되지만 어차피 뭐 그러니까 그런 생각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고 있겠죠. 그러고도 남을 인사 같아. 그러니까 윤석열이 얼마나 속상하겠어. 몇 차례에 걸쳐서 계속 이렇게 소위 말해서 깻잎반장 차이로 계속 이렇게 안 되니까 몇 번을 제거하려고 했잖아요. 그 이재명 저 대통령을 정말 뭐 수차례 수많은 그 조작 그 수사 기소 통해서 제거하려도 안 되고 뭐 칼도 맞고 뭐 정말 생사를 불사조처럼 진짜 다시 24일 하시고 그때 파기환송 됐을 때 최현일 의원님 어떠셨어요? 그 즈음의 기억이 좀 나세요? 그렇죠. 그때 파기환송 때 뭐 거의 뭐 암울했죠 그때. 암울했고 지금 아까 이제 대통령이 되셔가지고 뭐 지금 뭐 대한민국 정상화를 하시는데 진짜 그 전반 거의 진짜 작은 확률 있잖아요. 진짜 그 확률 보면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잖아요. 뭐 내란 발발하고 탄핵 의결된 상황 그리고 이제 체포영장 집행 구속 기소 또 여러 가지 보면 하나하나가 하나의 드라마보다도 이렇게 힘든 사건 사고인데 그걸 뚫고 당선되시고 또 지금 잘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아까도 이제 똑같이 추경호라는 이제 그 사람 당연히 구속이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구속 기각되면서 이제 대다수 국민들 또 중도층이나 원고보수층도 이 정도면 이제 좀 인생이나 내란 문제보다도 이제 평상시에 이제 이런 전국 상황을 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일부 사람이 있었는데 오늘 이 상황을 보면서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경각심을 준 것 같아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결국은 자멸의 길로 가고 있다. 오히려 그 독을 스스로 먹어봤다라고 좀 보고 있고 하여튼 뭐 지금까지 모든 걸 보면 참 이재명 대통령께서 하여튼 이 대한민국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제들이 있는데 진짜 이거를 해결할 진짜 큰 기회를 얻었고 우리 국민들도 그걸 응원하고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말씀처럼 사실 지금 최현일 의원님께서 반년치를 그냥 이렇게 쭉 뛰어넘으셨는데 네? 반년치를 뛰어넘어서 이제 5월 1일에서 지금 오늘로 바로 이렇게 쭉 정리해 주셨는데 4분 안에 끝내야 돼서 그러니까 4분 안에 끝내기 위해서 지금 하신 것 같은데 정말 말씀처럼 마지막 건 우리가 했네 이미. 그러니까요. 그 대통령 선거부터 3대 특검 출범하고 또 윤석열 다시 구속시키고 이런 과정들도 다 포함해서 그간의 과정들이 사실 돌아보면 굉장히 드라마 같이 한 장면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하는 지점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동안에 보면 우리가 설마 했던 것들 있잖아요. 의혹. 그런 것들이 다 사실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같은 경우도 부의제 제로라는 것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금품 수수, 권력 개입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또 처음에도 우리가 이제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일으킨 원인이 그 김건희 때문이었다라는 또 추측이 있었는데 지금 보면 거의 그것 때문에 한 거라고 보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뭐 이런 부분이 하여튼 철저하게 밝혀져야죠. 그리고 하여튼
정청래 대표께서 최근에 조승래 사무처를 통해서 특검 뭐 추가 특검 네, 그게 이제 아마 종합특검. 상당수 이제 국민들한테 설득력을 얻고 특히 이제 내란 재판부 사법개혁 이것도 아마 상당한 공감대를 얻지 않을까 생각 들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란 특검 출범이 정확히 내란 특검이 8월 180일 그 했으니까 시임인데. 14일부로 114일 날 끝나거든요. 내란 특검이 180일 전이니까 6월 중순. 6월 중순에. 네, 6월 3일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네. 바로 했죠. 네, 이재명 정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내란 거부권 특검법. 으로 물거품 됐던 건데 이제 바로 공포했고 6월 그래서 중순 맞네. 180일. 이게 이제 물리적으로나 또 인적 물적 어떤 그런 어떤 역량에 이제 좀 이렇게 제한적이어 가지고 한계가 있는데 지금 단계에서 보면은 우리 최 의원님 말씀하신 어떤 김건희 국정농단 또 단순한 국정농단이 아니고 이것이 계엄 내란하고도 좀 연결돼 있는 배경으로 동기로 작용했던 거 아니냐라는 어떤 것들에 대한 일단의 상황들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추가적으로 주목해야 될 게 바로 그 사법부 파기환송 사법 쿠데타뿐만이 아니고 12월 3일 날 4일 날 넘어가는 과정에서의 사법부가 무슨 그 밤에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한 어떤 실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안 밝혀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 보면 지금 밝혀진 것보다 밝혀져야 될 것들이 훨씬 더 중대하고 더 많을 수 있다. 깊고 넓을 수 있다. 그래서 저도 추가 특검은 반드시 해야 된다. 이건 이제 지금 현재 특검법 상으로는 나머지 수사는 검찰에 이제 이관하게 돼 있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과 별개로 특검법 우리가 추가적으로 또 발의해서 처리하면은 추가 특검이 가능하니까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세 네. 3대 특검 중에 미진한 걸 합쳐서 한 개의 특검으로 그쵸. 그래서 종합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자꾸 뭐 무슨 뭐 정치적 목적으로 언제까지 내란 이렇게 할 거냐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우리가 이재명 정부 들어서자마자 이재명 대통령 중심으로 해서 새 정부가 할 일은 또 다 잘 하고 있어요. 뭐 내란만 신경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내란이라고 하는 그럼요. 것은 역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제대로 정리하고 넘어가야지 후과를 나중에 치르지 않는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반드시 하자는 거고 이거는 이것대로 하고 우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과 별개로 회복과 성장, 그 민생 경제, 그 대외 관계 다 잘 챙길 수 있다. 실제로 국민들한테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걱정하지 마시라. 국민의힘 당신네들이 오히려 그 내란의 늪에서 빨리 빠져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사실은 1년을 돌이켜 보면은 개인적으로나 우리 국민들이나 국회나 좀 제가 요새 이런 얘기를 하는데 100m 전력 질주라는 느낌. 지난 1년이. 네. 그래서 약간 국민들도 또 한국 사회 전체적으로도 국회도 좀 여러 가지 이제 고단한 면들이 있는데 조금 더 좀 힘을 내서 이제 더 또 숙제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오늘도 국민들 많이 나오셨는데 어떻게 보면 정치의 책무라서 국민들이 이제 힘겹게 싸우는 어떤 과정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책임성 있게 이제 좀 신속하게 매듭을 쳐나가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뭐 특검 공화국이냐 임기 내내 특검만 할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정치 논리 그리고 내년 지선을 위해서 이렇게 특검 계속 끌고 가려고 하냐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거 특검 수사 기간 끝나면 국소본으로 넘기잖아요. 경찰에서 수사한다고. 그러면 더 할 거예요. 정치검은 정치 경찰들이 뭐 정권을 시키는 대로 하명 수사한다 이러면서 더 공격할 거라고. 그러니까 어차피 경찰에서 수사하더라도 그 수사 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다 언론에 알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객관적이고 법에 의해서 그 하는 그 특검을 통해서 하는 것이 국민의힘에서도 나쁠 게 더 없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오히려 그 특검과 관련해서 빨리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 협조해가지고 내란 정당의 이미지를 벗어나는 것이 지방선거에서 본인들한테 유리한 거잖아요. 확장성이 더 있는 거고. 근데 그건 안 하고 계속 그 윤석열 비호하면서 저런 식으로 스탠스를 가지고 가니까 참 국민들이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저런 주장들을 국민들이 공감을 안 하신다. 작년 제가 기억이 난 게 작년 의원들끼리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작년 이맘때 한 10월 9월 때 그 당시에는 이제 윤석열이 불법 계엄을 일으킬 거라고는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근데 남은 기간이 보니까 2027년 중반까지 언제까지 기다리냐 이 검찰 독재. 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재명 정부로 와가지고 어떻게 온 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는 해피한 거라 생각해요. 대한민국 국민한테도 진짜 잘된 일이고. 네. 네. 그때 생각하면 진짜 반전이죠, 반전.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어요. 네. 끔찍하죠. 계속 윤정부 5년이라고 하는 걸. 네, 뭐 지난 1년 돌아보니까 저 거의 비슷한 감정이 드는 것 같긴 한데요. 저는 또 재판 시작하면서 그 탄핵 심판에서 윤석열이 그 계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달의 그림자를 쫓는 것과 같다. 막 이런 한가한 얘기하고 막 그럴 때만 해도 너무 현실이 괴로우니까 회피하려고 저러나 보다 했는데 지금 형사재판에서 보이는 태도를 보면 완전히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이 본인의 세계관에서는 본인의 행위가 너무나 정당한 것이고 또 윤석열의 변호인들도 그 논리에 따라서 그대로 행동하잖아요. 그리고 장동혁도 사실은 또 의회 폭거 때문에 오늘도 그런 말을 또 하고 계엄은 의회 폭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그런 걸 보면서 사실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은 있더라고요. 이 세계관, 단단한 세계관에 갇혀서 또 우리 국민들께서 거기에 또 끌려다니는 분들이 또 계속 있을 거고 우리가 또 그 세력하고 싸워야 한다는 생각을 하니까 사실은 또 쉽지 않은 싸움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말씀하신 대로 그렇기 때문에 그 세계관을 깨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그 내란의 정말 그 12.3 비상계엄 왜 그날 하필 어떤 의도로 했는지 이 부분은 정말 분명하게 밝혀야 된다. 그래서 사실 또 헌법 존중 TF 정부에서도 하는데 그거 가지고 또 보수 언론이 엄청 비판하잖아요. 조선일보는 난리 났더라고요. 정치보복 사찰. 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정치 보복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우리나라의 국가관 국민들에게 또 하나가 다시 될 수 있도록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치적 관점이나 프레임으로 접근하는 문제가 아니고 그냥 반대로 물어보면은 그러면은 내란 가담자들의 행태가 일정하게 엿보이더라도 대충 덮고 그냥 넘어가자라는 거냐. 그럴 수 없는 성격의 문제고 여야 관계가 지금 이렇게까지 가는 거에 대해서 저도 사실은 달갑진 않은데 우리가 원하는 국면은 아니고 사실은 국민의힘이 저런 이 탈선한 상태에서 좀 궤도로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네. 그럴 가망성이 안 보여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은 굳이 우리가 야당에 대해서 이 생산적이고 그 합리적인 여야 관계에만 매몰될 이유는 없다. 오히려 국민의힘을 보고 정치하는 게 아니고 여야 관계에만 주목해서 정치하는 게 아니고 차라리 국민을 향해서 우리가 할 일들을 차근차근 잘 해나가는 방식으로 그렇다라고 하면은 국민의힘도 저렇게 완강하게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탈선하는 행태를 계속 고집하지는 못하고 오히려 우리가 잘하면 자연스럽게 견인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란 극복 청산, 내란 외환 청산 극복이라고 하는데 이제는 그 부분대로 단호하게 반드시 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재명 정부의 어떤 민생 경제라든지 대외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충실하게 좀 잘 해나가고 국민들한테 평가 받는다라고 하면은 이 국회 정치 이런 부분들도 국민의힘의 정신 없음을 우리가 개몽시킬 수 있지 않을까. 정말 개몽해야 될 대상이 거기 있는데. 어쨌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더 이상 기대를 할 수 없는 당으로 전락을 했는데 그 당 내에서 그 용기 있고 양식이 있는 정치인 리더가 없다는. 근데 그걸 이제 돌이켜 보면 그 전에도 수많은 이제 보수 정치인도 있었지만 그 당에서 상당히 이제 탈락하거나 배제되거나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그렇게 만든 그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이라는 검증받지 않는 그 검찰 주자를 데려와 가지고 나라를 말아먹고 그래서 저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진짜 있어서는 안 되는 진짜 해체를 해야 되고요. 헌법의 이름으로 역사의 이름으로 진짜
진짜 해체를 하고 또 새로운 어떤 좀 그래도 저희하고 좀 얘기가 통할 수 있는 보수 정당이 하나 좀 나와서 저희하고 선의의 경쟁을 진정한 좀 보수 진정한 정당. 그랬으면 바랍니다. 네. 네. 저희 마지막으로 채팅창에 써주신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갑작스럽게 일어난 계엄령, 국회로 달려간 시민들과 갈 수가 없던 사람들, 새벽까지 뜬 눈으로 있었습니다. 누군가 말했죠. 1년이 지나면 싹 다 잊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수년이 지나도 기억을 해야 합니다. 1년 전 일을 꼭 기억합시다. 너무 잘 써주셔가지고. 누가 썼어요? 네. 아이디가 영어예요. 네, 영어예요. 의정부 쓴 거 아니에요? 의정부. 네. 아, 의정부 네, 사랑합니다. 영어로 네. 아, 영어. 네. 그리고 제가 아까 천하람 의원 참여 안 했다고 했는데 네. 표결 해제 그 계엄 해제 표결에는 참여했다고 했어요. 네. 네. 정정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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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오늘 저희 내란 1년 특집 1년 뒤 오늘은 정말 내란이란 말은 안 써도 될 정도로 네. 우리가 정상 국가로 돌아갔으면 좋겠고요. 또 축제 같은 12.3 기념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민주화 운동 기념법인가요? 그 법 개정안 발의해가지고 12월 3일을 기념일로 지정하는 법을 발의를 했는데요. 네, 내년 12월 3일은 다른 의미의 기념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조선 박사. 박사.